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재활 트레이닝의 이러함과 실기, 코어 운동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은승표 고려정형외과 은승표 원장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고려정형외과 물리재활팀장 권칠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병원 소개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운동선수들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시켜서 운동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20년 전에 재활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병원의 반을 뚝 떼내서 재활 트레이닝을 센터를 만들었던 수술과 연관된 재활 시스템을 일찍이 확보를 해서 한 20년 동안 운영한 그런 병원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치료적인 운동이죠.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요. 저는 트레이닝은 그 다수의 체육과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보디빌더 분들께 사사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드코어 웨이트 트레이닝 기법들을 환자에게 적용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하는 그런 의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필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권칠문 팀장님은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이자 재활 트레이너입니다. 저희 병원이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전방 십자인대 수술 환자하고 저희가 직접 재활시켜서 운동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니까 수술 및 비수술적인 그런 재활치료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재활 트레이닝의 두 가지 목표, 기능 향상과 안전성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재활 트레이닝은 안전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위험한 트레이닝이 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과 안전한 동작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기본 자세가 바로 두 가지. 이 복근에 힘주는 거, 블로킹, 그 다음에 관절을 푸는 거, 언로킹, 이 두 가지 동작을 통해서 이런 불안정할 자세를 올바른 준비 자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오늘은 이런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어떤 동작을 훈련을 해야 될까를 고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재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인데 이게 이 일반 그런 피트니스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체력 훈련 목적의 트레이닝 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인 트레이닝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작이 환자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트레이닝은 일반 트레이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그런 트레이닝인데 이 각각의 근육을 자극하는 그런 동작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환자에게 안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동작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 기능 해부학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은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 같으면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 해부학적인 요소를 알고선 운동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그거는 재활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트니스 트레이닝이나 몸 관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효율적인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 동작을 추출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코어 근육 중에 복근 운동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해부학적인 이 지식으로 우리가 동작을 추출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해부학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허벅지 근육 앞에 있는 사두근을 생각을 한다 본다면 일반 해부학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붙고 그 모양새가 어떠며 그 어떤 형태를 갖다가 아는 것이 일반적인 해부학이죠. 기능 해부학은 이 근육이 어떤 동작을 유발을 하느냐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것이고 또 역으로 어떤 동작을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어떤 근육이 필요한지 이런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기능적인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두근을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죠. 사두근을 자극을 하려면은 그거를
어떤 동작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스쿼트, 쪼그려 앉기, 그 다음에 익스텐션, 뭐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사두근을 자극을 하는데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근육의 형태를 파악을 하는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 복잡한 이름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부학자도 아니고, 이 대신에 그 근육이 시작하는 점과 끝점, 그 다음에 그 모양새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양새를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이 시작점과 끝점에 어떤 구조물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연결된 시작이나 끝점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움직이면은 그 근육이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새에 따라서 그 운동 방법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똑같은 근육을 자극하는데도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운동 방법을 추출해 난 다음에 각각의 방법에 대한 동작 수행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 동작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익히고 그 동작의 변형 동작을 우리가 다양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강도 조절을 해서 환자든 피트니스든 아니면 퍼포먼스든 응용을 시키는 이런 과정인데 그것을 기능해부학적인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동작을 추출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운동 동작이 여러 동작을 했을 때 동작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어떤 한 동작을 수행해냈을 때 여러 가지 조인트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동작들이 있고, 한 관절만 움직이면 되는 선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다중관절 운동, 복합 운동, 이걸 유식하게 재활해서는 이 키네틱 체인을 클로즈드 키네틱 체인이라 해서 폐쇄사슬형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와 반면에 한 관절만 움직여서 근육을 선별적으로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있고, 이것을 고립운동, 개방사슬형 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구분을 해서 운동 동작을 파악을 해서 어떤 그 경우는 이런 다중관절 운동이 좋고 어떤 경우에는 단관절 운동이 좋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꼭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피트니스 목적이나 퍼포먼스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는 예를 들자면 사두근을 자극하는 동작 중에 스쿼트를 따지면 스쿼트는 여러 조인트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다방면의 근육들이 사용이 되는 다중관절 운동이거든요. 피트니스 목적을 할 때는 그게 맞죠. 하지만은 어떤 연골 환자들한테는 익센조 같은 컬 같은 그런 단관절 운동이 유리할 때도 있고, 어깨 관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렁크, 이 몸통의 코어 근육을 위주로 이런 기능학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근육은 잘 아시다시피 이 척추라는 그런 다수의 뼈로 이어진 그런 몸통을 그 코일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각종 근육 무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단면도를 보면은 이 기립근이라는 상당히 두꺼운 근육이 이 뒷면을 지지하고 있고, 앞쪽에 복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내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근이 다른 근육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실한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육이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때 시작점에 있는 부속물과 끝점에 있는 부속물을 갖다가 움직여서 근육을 수축시키는다고 했을 때, 이 복근은 형태적으로 우리가 이런 흉골에서 치골까지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는 그런 근육이고, 그게 약간씩 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식스팩이라고 6개 정도 있는데, 사실은 아래쪽에 치골까지 팬티 라인 밑에 있는 그런 한 팩이 더 있어서 사실은 A팩입니다. 이런 형태를 갖다 유점해 주시고 그 실기적인 부분을 우리 권칠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먼저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권 선생님 몸이 좋으셔가지고 식스팩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복근은 그 코어 근육이 복근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앞에 있는 핵심 근육이기 때문에 이 렉투스라고 부르는 보통 복직근을 먼저 설명하자면은 흉골에서 시작해서 이 팬티 라인 아래에 있는 치골에 가서 붙습니다. 긴 근육이죠. 그러니까 긴 근육은
이 시작점과 끝점을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이 시작점에 있는 부속물이라는 거는 그 가슴하고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머리 부분을 움직이면은 이 위쪽 복근이 주로 자극을 받고,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아래쪽 복근 세그먼트가 주로 자극이 받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했을 때, 먼저 그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런 우리 척추 중립 위치와 관절 중립 위치를 잡는 블로킹과 언로킹 자세를 먼저 한번 리뷰해보고 갈까요? 우리가 이 중립 위치를 잡는 그 위치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복근 운동을 하든 상체 훈련을 하든 하체 훈련을 하든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네. 보통 선자세에서 진행을 하실 때, 그때 저번 주에 2가지 예시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이들 잘못된 자세가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면서 앞으로 밀리신 자세랑, 오히려 등이 많이 굽으시면서 뒤로 눌려져 있는 이 2가지 자세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슴은 살짝 피시고 복부에 힘이 텐션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배를 눌러주시는, 억지로 조인다기보다는 손가락을 밀어내실 정도로 잡아주시는 이 시작 자세로 저희가 보통 코어를 잠가놓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잠근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은 이거를 들이마셔서, 그래서 이 그 복근을 척추에까지 갖다 붙이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거를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때는 복근에 힘을 딱 줘서 잠궈놓는, 풀리지만 않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를 전제하에서 먼저 이 복직근을 운동시킬 수 있는 기본 자세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죠. 네, 누워서 해보실까요? 일단 전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윗몸 일으키기 자세, 싯업 자세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싯업 자세는 뭐냐면은 일어난다는 게 싯업이죠. 할 때 그 복직근의 긴 그런 위치 중에서 상체를 이용해서 복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동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리를 좀 잡아 드릴게요. 네. 누운 자세로 올바른 자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 쪽이 먼저 구부러지는 것도 강조가 되지만, 과도하게 못 올라오시면서 목을 구부리시는 걸 하시면 안 되시고요. 척추가 구부러지는 걸 포인트로 말아 올라오시면서 버티시면 되는데, 내려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구부러진 척추를 그대로 붙이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올라가실 때도 몸통을 말아주시고, 내려가실 때도 천천히 풀어주시고. 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도 그 운동 동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랬죠. 그 근육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관절이나 다른 근육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운동들과 그 근육을 선별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단순 운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싯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수축을 시키되 주변에 그런 힙 근육이나 사두근 이런 상체 근육까지 활용을 하는 복합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복합 운동의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이 싯업은 그 근육을 수축을 시켜서 상체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 잘못된 자세 한번 보여주시죠. 싯업을 할 때 근육을 복근을 수축을 시키지 않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시작 자세를 못 잡은 상태로, 코어를 잠그지 못한 상태로, 허리를 피신 상태로 올라오실 생각만 하시면서 구부리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신다면, 저희가 원하는 복직근의 수축을 만들지 못하고 허리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시면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백으로 올라오는 그런 잘못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싯업의 그 본질은 복근을 길이 수축을 시켜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상체를 말듯이 올라오는 게 싯업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런 동작에서 우리가 그 척추의 중립 위치라고 그러는 약간의 전망곡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 얘기하기를 이제 허리 환자에게 싯업은 안 좋은 운동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부분이 그런 이유에서
그런데 역시 리스크는 조금 있는 운동이지만은 우리가 복직근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이라는 거는 셋업이 나쁜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와 반면에 그러면은 이 복근을 선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런치라는 그런 동작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동작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런치 동작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가 손을 잡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잡아주신 경우에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목 뒤에 깍지를 끼셔도 되고 길을 잡으셔도 되고요. 강하게 많이 올라오신다는 느낌보단 수직방으로 몸통을 올렸다가 내리시고 많이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복근의 수축감을 느껴주시고 내려오시고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팔을 올리시고 그렇죠. 내리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셋업하고 크런치의 차이점을 봤을 때 셋업은 그 근육 복근을 길이 수축을 시켜서 어떻게든 상체를 말아서 위로 올라오는 게 목적이라면은 크런치는 이 근육을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수축을 시키는 소위 얘기하는 등척성 훈련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 복근을 가장 강하게 훈련하는 방법은 역시 셋업이 정통적인 훈련 방법이지만은 셋업할 때는 척추의 중립 위치가 조금 흐트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척추 환자들의 운동을 한다면은 이 척추의 곡선을 갖다가 흐트러지지 않는 크런치가 일단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 구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크런치와 셋업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복근을 위쪽을 우리가 복근 위에 있는 상체를 다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반대로 이 복근의 아래쪽 부분을 움직여서 복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 있죠. 그게 레그 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그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보통 많이들 하시는 동작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을 고정한 상태로 상체가 올라가는 게 있고 저희가 하체를 올리시면서 하는 레그레이즈 동작이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은 바닥에 지지할수록 쉬우시고요. 억지로 뒤에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를 유연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쭉 펴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 잠금을 풀어주시는 자세를 유지하시고 허리가 과도하게 뜨지 않게 뜨시면 아까 말씀하신 블로킹 자세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살짝 긴장을 잠가주시고 저희 복부가 허용하는 만큼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시고 내려가다 가셨다가 올라오시고 이때 강하게 빠르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신 속도랑 다르게 천천히 내려주시는 만큼 내려주시고 이때 허리가 뜨시면서 하는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수만 채우러 가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허리가 뜬 상태로 진행이 되시는데 물론 복부에 자극은 오지만 허리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척추 중립 상태를 유지하시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범위까지 천천히 내리시고 여기서 허리가 뜨신다 그러면 다시 올리시고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레그 레이즈 할 때 가장 흔히 일어나는 실수가 무릎을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펴는 럭킹 시키는 자세인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레그 레이즈는 복근 운동이지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저항으로서의 그 부속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럭킹시켜서 편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사두근이 수축하고 척추 기립근이 수축하면서 허리가 아치 모양이 되고 이게 허리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레그레이즈 할 때는 무릎을 푼 상태에서 언럭킹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으로 인해서 이런 힙을 굴곡시키는 이런 굴곡근들을 갖다가 이완시키면서 복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이 되는 거고 또 안전한 근력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무릎을 편 상태에서 하는 레그레이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의 변형 형태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셋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저항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력이 이렇게 발달된 분이야 셋업을 수백 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자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셋업을 한 개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항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노멀하게 하신 방법들이 이런 방법이신데 손 뒤에 머리 뒤에 저항을 두신 자세가 올라오실 때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팔을 앞으로 보내시면서 나이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좀 쉬우시다 그러시면 팔 가슴 쪽에 무게를 두시고
이런 식으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시는 PTS 쪽에 계신 분들은 목 뒤에 무게를 올리고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 자체가 셋업 때는 저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더 무거운 무게를 갖다 달면은 더 강한 셋업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부하가 너무 감당을 못할 정도라면은 우리가 손을 부하의 위치를 변동시켰을 때 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셋업 자세에서, 어쨌든 이런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하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기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셋업 벤치 같은 거는 기울기도 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항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활 목적으로 운동할 때는 여러 가지 중에서 안전성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최대 저항보다는 조금 낮게 자세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셋업에 우리가 지금 복근을 강조했지만은 실제로 이 복직근만 있는 게 아니고 복사근, 약간 이 빗살 모양으로 주행을 하는 그런 복사근들이 있죠. 네. 우리가 근력 운동의 가장 핵심은 근육의 결을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지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운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복사근을 운동을 하려면 조금 변형된 셋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다리 한 번만 잡아주시면 보여드릴게요. 복사근 운동 하실 때는 저희가 회전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실수하신 자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몸통을 드시는 동작들인데, 이를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회전하는 힘 자체만 걸리시고 많이 안 올라오셔도 충분한 힘이 들어오십니다. 회전력만 조금 걸어주시고 다시 풀어주시고,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회전력만 걸어주시고 살짝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 정상적인 자세에서 회전이 걸리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작정 돌려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런 행동들만 안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의 모양새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모양의 주행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주행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실수가 셋업을 했을 때 업을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개개인마다 근육의 수축 느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희가 목적이 단순히 잇몸일으키기를 올라와서 찍어야 된다면 당연히 찍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복부 수축을 원하신 거라면 내려가신 상태에서 저희가 숨을 내쉬면서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느껴지는 수축감이 그 지점까지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근육의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개수를 위한 윗몸일으키기에서는 권장이 되겠지만 저희처럼 코어 자체에 대한 트레이닝에서는 가동 범위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셋업 같은 운동을 할 때는 100개 뭘 채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스럽게 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올라와서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키고, 그게 최대한 수축 범위에서 더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동, 셋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스럽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셋업과 크런치,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지는 우리가 복근만 있는 게 아니고 코어 운동은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층층이 둘러싸고 있는 운동들인데, 복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등 쪽에 있는 기립근 운동을 항상 밸런스 있게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 뒤에 있는 기립근 운동들을 갖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보통 데드리프트나 많은 운동들 하시지만 조금 일단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일단 시작 자세를 취하실 건데, 당연히 이 자세 자체가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굳이 행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많이들 잘못하시는 예시는 이런 슈퍼맨 운동들을 진행하시는데, 엉덩이 쪽이 자극이 조여지지 않고 과도하게 허리만 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허리에도 자극은 되지만 더 리스크가 크신 동작이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잡아두시고 엉덩이 힘을 주셔서 살짝 역으로 엎드린 자세에서 코어를 잠근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복부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로 맨 처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축 이완을 반복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위에서 말 그대로 슈퍼맨처럼 버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도 조금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모션, 동작이 수반된 그런 운동을 할 때 하고, 이 슈퍼맨 자세처럼 버티는 동작의 운동을 했을 때 차이라 하면은, 아까도 운동 동작을 계속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육뿐만 아니라 주변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복합 운동 동작들, 그랬을 때 운동 효과는 사실 복합 운동 동작이 훨씬 더 다양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재활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한 관절이나 한 근육을 선별적으로 자극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하이퍼 익스텐드 동작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발을 잡아주면 더 많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등 근육의 그 효율적인 그런 퍼포먼스만 생각하면 이 하이퍼 익스텐션 동작을 하는 게 맞지만은 우리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환자를 가정했을 때는 이 허리의 그 척추의 모션을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슈퍼맨 동작 같이 이 근육의 길이 수축은 많이 않고 버티는 식의 운동을 하는 게 더 안전하게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앞뒤의 근육을 골고루 강화시키는 부분을 설명을 해봤고요.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이 코어 근육 운동 동작들을 그러면 환자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그 논란거리도 많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지금 앞쪽의 복근 운동은 다 이제 굴곡 운동류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렸던 하이퍼 익스텐션, 슈퍼맨 동작들은 신전 운동, 기립근 운동들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굴곡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신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부터 그 논란의 여지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한 가지 답이 없습니다. 그때 달라요. 근데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윌리엄스 선생님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허리 아픈 사람들은 복근 운동을 해서 굴곡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80년대 그 맥켄지라는 유명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신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근데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척추 구조라는 게 이렇게 마디마디로 돼 있는데 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디스크 문제,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척추에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디에서 시작된 문제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급성기 증상 때는 그냥 허리만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시작된 그 증상인지 의사들도 구분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척추를 구부리게 되면은 이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추 쪽으로 그 증가를 해서 뒤에 그 디스크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부리면은 후관절에 생기는 약간의 스트레칭 효과를 들 수가 있고, 신경근이라고는 다리로 내려가는, 팔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통과하는 추간공이란 부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구부리면은 디스크에는 압력이 더 받지만은 후관절이나 척추강에는 좀 스트레칭 되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굴곡 운동 때는 디스크 압력은 증가하고, 이거는 나쁜 얘기죠. 뒤쪽에 추간공과 후관절 압력은 감소해서 좋은 효과. 그렇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기 디스크가 생겨서 이게 터지면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는 굴곡 운동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금기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굴곡 운동을 했다가 디스크가 팽팽하던 게 터져 나와 버리면 정말 아주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지만은 이 굴곡 운동이 어떨 땐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추간공이라고 거기 통로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간격이 넓어지면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미 터져나온 환자들 중에서 일부분은 굴곡 운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허리 아프다고 다 디스크는 아니죠. 그 급성 염좌, 그 조인트에서 그 압박이 가서 생기는 그런 그 염좌 현상의 경우에는 굴곡 운동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반면 허리를 젖히는 아까 얘기한 하이퍼 익스텐션 같은 그런 동작은 디스크의 압력은 좀 감소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 뒤로 젖히면은 신경근이 통과하는 추간공이나 후관절의 압력은 증가해서 나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탈출된
그 초기 디스크 환자한테는 이렇게 신전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일부분의 디스크나 급성 염좌 그리고 우리가 저 디스크만 있나요? 뭐 추간 저 전방전이증 우리가 뭐 협착증 이런 만성적인 질환에는 오히려 신전 운동이 그 해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걸 일반인 분들 의사도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치료사들도 모르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팁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성기 증상이 진행했을 때는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운동을 금기입니다. 먼저 그 너무 아픈 시기는 좀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급성기 증상은 며칠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은 다 가라앉거든요. 그럴 때는 증상을 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진단을 잘 모르는 급성기 증상이 지냈을 때는 이 복근 운동은 크런치, 모션을 많이 하는 그 다음에 등 근육 운동은 수프마찰 이런 등척성 훈련. 그러니까 모션 허리에 그 운동 동작을 많이 주지 않는 등척성 훈련을 하는 게 안전하고 굴곡 운동, 신경 운동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해봐서 안 아픈 동작을 하는 게 그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좀 애매한 표현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한 팁이 될 수 있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질문 몇 개 받고 넘어가 볼까요? 요거 연결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럴까요? 참, 우리 권치료사께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몇 가지 자세를 갖다가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그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플랭크나 응용 동작들도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일단 응용 동작 설명해 드리기 전에 보통 허리의 통증이 어느 방향에서 나타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디스크가 있던 인대가 안 좋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통증의 방향성이 모두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아픈 분도 있을 거고 부릴 때 아픈 분, 필 때 아픈 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가장 많이 평가를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가만히 있을 때도 허리가 아프시다. 그런 경우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급성기 가장 안 좋은 상태. 그 시기에는 일단 휴식을 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번 볼 건데 다 같이 그냥 편하게 손을 바닥에 낸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왔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죠. 이때 혹시 통증이 있으신지 체크를 하시고요. 구부렸다가 올라오실 때 이때 통증이 있으신지 보시고 혹은 내가 허리를 뒤로 제끼실 때 통증이 있는지 허리를 옆으로 옮길 때 반대쪽으로 옮길 때 회전하실 때 어떤 방향에서 가장 저희가 통증이 민감한지 체크를 하시면 조금 쉽게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했을 때 허리를 이렇게만 구부려도 아프신 분이 아까 저희가 했던 쉿업 같은 동작을 해버리면 당연히 부담이 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크런치 같은 동작들로 조그마한 수축을 이끌어서 통증이 없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 내가 이런 가볍게 힙히는 것도 불편하신데 엎드려서 익스텐션 동작을 하시면 당연히 더 큰 부담이 오시겠죠. 그래서 내가 일상적인 패턴에서 통증이 어떤 방향에서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방향에 대한 심각한 부하 운동은 우선적으로 빼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플랭크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랭크 운동이 대부분 많이 시행하시고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정자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깨 밑에 팔꿈치를 두시고요. 발끝을 모아주시고 엉덩이가 이렇게 꺼지게 된다면 허리가 과도하게 펴진 자세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주시고 몸통을 올리셔서 몸통을 일자로 만드신 상태로 유지를 하십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를 벌리셔도 되고요. 많이 실수하시는 게 허리가 구부러지시는 분들 혹은 과도하게 펴지시는 분들 이 자세도 복부가 그 자리에서 수축을 하는 자세지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허리 폈을 때 아프신 분들이 만약에 플랭크 하실 때 허리가 꺼진다면 당연히 아프시겠죠. 허리를 구부렸을 때 아프신 분들이 플랭크 자세에서 버티려고 허리를 구부리신다면 당연히 아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플랭크는 통증 자체를 유발하는 동작을 피해서 맨 처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짐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응용 동작 몇 가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에 짐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크런치 운동 하셨죠. 저희 크런치 운동을 바닥에서 할 수 있지만 짐볼 위에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스트레칭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신 상태에서 중심을 조금 몸 위쪽으로 올리신 다음에 몸통을 신전해 주십니다. 이 자세에서도 복직근의 스트레칭이 많이 되시고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은 너무 과도하게 열어버리시면 과도한 척추신전 스트레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플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모든 자세에서 살짝 코어를 잠가주시는 기능은 어느 자세에서든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도 그냥 제끼시는 게 아니라 코어를 잠깐 잠가 주신 상태에서 허용 범위까지 늘려주시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중심을 잡기 위해 하지를 고정시키시고 늘려줬다가 천천히 올라오시고 늘려줬다가 올라오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 짐볼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주로 그 권칠문 선생님께서 이 플로어에서 하는 바닥에서 하는 맨몸 운동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복근 운동이나 등 근육 운동을 이런 도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기계도 체육관에 가면 기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운동은 뭐냐? 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변형시킨 다양성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짐볼만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 그 바닥에 있는 것보다 올라가 있으니까는 몸이 불안정하니까 여러 가지 신체 밸런스 능력이나 여러 가지 협응력 이런 신체 능력을 더 활용하려게 되거든요. 그게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운동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평소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복근에 쭉 스트레칭 되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런 또 체육관에 있는 기계들을 사용한다면 더 다양한 그런 운동 효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특히 이런 기초 체력 훈련들은 계속 똑같은 동작을 하다가 익숙해져서 어느 한계에 일러서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돌파해내려는 그런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잇몸 일으키기를 해도 아프고 익스텐션에도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릴 건데 일단 레그레이즈 동작이나 누운 자세 아프신 분들한테 하나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복부를 아까처럼 잠가 주시고요. 일단 처음 자세 먼저 보여드리면 다리를 피지 않는 자세에서 구부려 주시고 양쪽 다리를 드실 겁니다. 이 자세에서 허리가 뜨지 않게 호흡만 편하게 하셔도 복부의 수축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운동이 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자세는 이 자세를 유지할 때 허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운동으로도 통증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경우엔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허리를 누를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분들, 내가 혼자 잇몸 일으키기 하는 게 제한이 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호흡하시면서 버티는 운동들, 이게 조금 더 편해지시면 다리를 천천히 내렸다가 돌아오시고 내렸다가 돌아오시고 하복부 운동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이동하시면서 흉곽이 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돌아오시고 잡아주시고 돌아오시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 있고요. 나는 누워서 하는 이런 운동들 할 때 너무 아프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엎드려서 하는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플랭크 자세보다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이건 제한사항이 조금 손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권장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 옛날에 말하던 엎드려 뻗쳐 자세라고 표현을 하죠. 몸통을 일자로 만들고 엎드려 뻗쳐를 하는 자세신데 이것도 어깨 밑에 손목이 오게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렇게 꺼지시면 또 허리가 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플 수 있겠죠. 몸통을 올려주시고 좀 숙련되신 분들은 발끝 모아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중심이 뒤로 빠지지 않게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엉덩이 힘주시고 그대로 버텨주시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벌리셔도 되고요. 이때 허리가 안 아프고 호흡하시는 동안에 복부가 떨리는 느낌이 있거나 힘이 들어오신다면 이 자세로도 제가 등척성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언급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동작은 다른 관절이 멀쩡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플랭크 자세나 이런 자세들도 어깨에 문제가 있거나 손목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환자한테는 맞지 않는 운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재활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환자 그리고 개개인의 매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가 자신이 습득을 해가지고선 이걸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역시 전문 트레이너의 진단하에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몇 개 답변을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자, 무릎 아랫뼈 쪽에 옆에 살이 움푹 패이는 거는 왜 그런가요? 물이 찬 거라면 왜일까요? 그거는 무릎의 문제일 수 있죠. 무릎 내부에 물이 차는 거는 그거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겉이 부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연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상이 없다면 연골 문제라든지 관절에 염증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정확한 진단 하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힘을 의식적으로 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과도한 힘이 들어갈 때는 힘을 빼야 되고
또 너무 근육들이 늘어져 있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복근 힘주기, 그 다음에 무릎에 그 관절 풀기, 이거는 약간은 사실 힘이 들어가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는 힘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은 그게 과도했을 때 우리 척추 곡선을 그 망가뜨리게 되고 그게 2차적인 그런 병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어갈 때는 빼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냥 플랭크 하면 안 될까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플랭크 동작들, 요새 유행하고서 많이 하죠. 그럼 다 응용 동작들입니다. 응용 동작들은 기초적인 그런 근력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동작만 하나가 가지고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근의 기본적인 운동은 셋업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 동작이 크런치. 그 다음에 그 등 근육의 가장 기본 동작은 하이퍼 익스텐션. 하지만은 디스크 환자가 그거를 갑자기 하기는 조금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그런 근력을 먼저 조심스럽게 해서 키워나가면서, 그것도 우리가 허리 환자들은 다 그 근육에 사이클이 생기거든요. 증상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나빠질 땐 뭘 해도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좋아지는 타이밍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 정확한 자세를, 정확한 동작을 통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초 근력을 키우고 그런 플랭크 같은 응용 동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어깨 수술 후 코어 근육을 강조하시는데 나이가 50전에 처음 쉽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어 근육의 동작은 어깨 운동을 할 때도 잡아줘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기초 동작, 복근 힘주기, 관절 풀기는 모든 동작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어깨 운동을 하더라도 이 코어가 받쳐줘야지 어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사 선생님이 코어 근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코어 근육을 한다고 어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전신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으로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설 경우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엎드렸다 일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퍼익스텐션, 신전 운동이 아픈 거라고 본다면은 진단을 먼저 내려봐야 되겠지만은, 신전 운동이 문제가 되는 거는 만성 디스크나 아니면은 그 쇼리의 뒤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이증, 협착증, 이런 것들이 보통 신전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증상이 진단이 있지 않나 먼저 진단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과 걷기 운동 차이점. 계단 오르기가 걷기보다 부하가 많이 가죠. 연골에도 부하가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효과는 계단 오르기가 더 크죠. 하지만은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계단 오르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 다양한 운동을 섞어서 자기에 맞게 진단하에서 시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허리 펼 때 아픕니다. CW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허리 펼 때 아프면은 굴곡 운동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굴곡 운동을 많이 해보시고, 굴곡 운동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시면 신전 운동에 대한 반응도 달라진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 없는 방향에서의 중립 운동들 좀 도전을 해보시고,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운동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이 되면은 모션이 많지 않은 크런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증상이 좀 감소했을 때. 테니스 엘보면 팔꿈치 플랭크 하면 되죠? 테니스 엘보하고 플랭크 자세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플랭크 자세가 물론 조금 닿긴 하지만은, 보통 전형적인 엘보는 요 상과에 생기는 그런 염증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플랭크 할 때 좀 밑에다 쿠션을 놓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능해부학적인 요소를 응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동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서 이름 붙이셔도 돼요. 그런 다양한 동작들을 갖다 응용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발바닥이 스펀지가 엉킨 것 같은 느낌. 그걸 이상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척추신경이 물론 자극받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은 이상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신경계통의 문제, 의사를 먼저 찾아가서 진단 내리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질문 중에 테니스 엘보 팔꿈치 플랭크 관련돼서, 저희 병원에도 테니스 엘보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팔꿈치 플랭크도 하고 계시고, 엘보가 왜 생겼는지, 그걸 저희가 부정적인 걸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때로는 팔꿈치 플랭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통증이 없다면 팔꿈치에는 엘보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쿠아로빅을 하면 코어 운동에 도움이 될까요? 되죠. 아쿠아로빅이 이 물속에서 하는 중력을 갖다가 줄인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재활 운동에서는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아쿠아로빅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근력 운동 동작, 여러 가지 응용 동작들 많이 다양하게 시키는 것 같고 재밌잖아요. 운동 수영장에서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플랭크는 오래 버티는 것이 좋은가요? 이거는 우리가 그 운동의 그 기본 원칙 중에 도대체 몇 초를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플랭크 같은 거는 근육을 수축시킨 상태에서 등척성 형태로 버티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근육 수축의 타이밍을 보면은 짧게는 뭐 5초, 네. 길게는 뭐 10초. 근데 자기가 버틸 수 있으면 꽤 오래 버텨서 강도를, 시간을 늘린다는 게 운동 강도를 늘리는 게 이런 등척성 훈련이거든요. 짧게 여러 번. 이런 등척성 훈련은 반복 횟수보다는 우리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밍도 그렇고, 일단 이분이 플랭크를 하시는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 정말 근지구력이 필요한 사람, 오래 허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면 조금 오래 버티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고, 플랭크를 통해서 난이도를 올리고 싶고 더 강한 코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을 길게 두진 않고 30초 정도로 30초만 정자세로 버티셔도 충분하고요. 이게 너무 쉽다 그러시면은 뭐 플랭크를 하시는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뗀다거나 조금 다른 난이도로 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복근 운동이라는 거는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50개 하겠다, 100개 하겠다 이러는데, 그보다는 한 동작 한 동작 정확하게 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숫자를 다 정해놓고 하면은 트레이닝이 덜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과부하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재활 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의 강도를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재활 목적의 코어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복근 운동 하나만 가지고도 훨씬 더 오래 우리가 다룰 수 있듯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고, 여기에 뭐 기구나 이런 걸 사용해서 훨씬 더 다양한 운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기본 자세,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고, 여러분 복근의 힘줄과 관절의 푸는 이 두 가지만 평생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그런 건강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기초 운동 동작들 몇 가지 익히셔가지고, 바른 자세를 익히셔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간다면은 재활 목적이 아니더라도 피트니스 목적이나 우리가 어떤 운동을 목적으로 훈련했을 때 훨씬 더 재밌게 건강한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인대를 포함한 하지의 재활 운동에 대해서 많이 다뤄볼까 합니다. 거기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